자, 첫 번째 경기. 보데글림트 대 위니어. 자, 챔스에서 3라운드 2차전 경기입니다. 자,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. 그리고 이제 위니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,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보데글림트는 3달간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고, 이제 리그에서는 긴 연승 중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위니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역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, 7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박상님 후원 감사드립니다.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최근 해운 기준 2승 1무로 이제 위니용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, 이제 근래 슈퍼컵에서는 클리프 브리어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슈퍼컵 우승을 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데글림트만큼이나 이제 위니용도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1차전은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졌었고, 그 경기는 난타전 끝에 이제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이 리드를 좀 가져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쪽이 지금 이제 크게 좀 유리하다, 이런 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, 자,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이제 현 상황에서는 보데글림트가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홈 강세를 굉장히 좀 잘 좀 보이고 있는 그 좀 팀이고, 이제 홈 구장이 좀 인주잔디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좀 원정 팀들이 좀 적응을 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약간 좀 위니용 역시 많이 좀 이제 보데글림트 홈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. 네. 좀. 자, 그리고 이제 지난 좀 맞대결에서는 두 팀 모두 이제 공격은 좀 좋은데 반해 이제 수비는 많이 좀 불안정하며 이제 실점이 좀 많았지만, 자, 이번에는 그래도 홈에서 수비가 좋은 보데글림트가 보다 더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위니용의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제어할 것으로 보고, 이제 지난 좀 1차전보다 이제 트랜지션 공격에 대한 대응도 이제 보데글림트가 더 나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보데글림트는 홈에서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, 자, 그 요인으로는 이제 수비 라인 좀 컨트롤과 이제 리커버리가 좀 좋으면서 상대팀의 속공을 좀 잘 차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탕으로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보데글림트가 좀 위용의 그런 트랜지션 공격을 좀 잘 좀 제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보데글림트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경기 또한 이제 보데글림트가 더 이제 유리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도 이제 예상을 봅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2차전은 보데글림트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오프 좀 진출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보데글림트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자,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보데글림트 승에 3.5 기준 언더,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면 대 이제 올림피아 코스. 자, 일단 현재 양팀 다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. 자, 1차전은 올림피아 코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었고, 이제 그 경기에서는 양팀 다 무득점에 좀 그치면서 0대0 무승부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이제 양팀 다 어느 정도 득점 기회는 좀 만들었지만 그게 효율적인 득점 기회로는 잘 이어지지 못했고, 그리고 골 결정력에 이제 부재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제 득점 없이 좀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선 좀 경기가 좀 마찬가지로 이 경기 역시 지금 1차전에서 어느 한 팀이 좀 이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쪽이 지금 우위를 점한 상태는 아니다,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
자, 일단 뭐 경기력을 좀 봤을 때 이제 지난 1차전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는 좀 빠를 수가 있고, 이제 이번에는 뭐 네이메온이 홈 이점을 좀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공세를 이제 보일 수도 있다고 이제 여겨집니다. 네. 자,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보다는 좀 더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보다는 운영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다만 이제 네이메온의 좀 최근 공격 전개 및 퀄리티가 이제 안 좋은 편이고, 그리고 슈팅은 좀 많지만 그게 영향가 있는 득점 기회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네이메온이 더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 한들 그게 효율적인 공격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1차전에서는 올림피아코스가 라인을 좀 너무 올리면서 좀 플레이를 했다 보니까 그만큼 좀 공간이 좀 생겨서 이제 네이메온이 이제 좀 네이면이 어느 정도 득점기를 좀 만들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이제 네이면이 1차전보다는 더더욱 약간 좀 득점기를 좀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네이면에 대한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현재로서는 좀 현재 좀 떨어진다,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리그 경기에서 이제 텔스타 상대로 이제 슈팅을 뭐 이제 20개 넘게 좀 만들긴 했지만 그중 유효 슈팅은 단 4개에 좀 그쳤을 만큼 득점기에 좀 창출도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공격 효율에 있어서도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인 좀 네이메어의 그런 공격 기대치는 현재로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진다, 이렇게도 이제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이제 밸런스는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더 낫다고는 보지만, 자, 문제는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큰 만큼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네. 자, 다만 그럼에도 지금 뭐 최근 첼스타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패배한 네이메온이 좀 이길 거란 기대는 좀 잘 안 되고, 자, 그렇다고 뭐 올림피아코스가 좀 이긴다고 해도 원정에서 손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승패보단 이제 차라리 햄무나 좀 무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림피아코스가 이긴다고 해도 이제 1점 차 정도의 좀 승리를 좀 예상하는 경기. 자, 그걸 요 경기 안 그러면은 요 경기 역시 이제 정규 시간 내에 좀 무승부로 끝나서 연장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는 승패 대신에는 이제 올림피아코스 햄무나 이제 무 쪽에서 이제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경기로 좀 가져가거나,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슈투른그라츠 대 이제 페네르바체. 자,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. 자, 그에 반해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, 수비수 한 명, 그리고 주전 키퍼 및 서브 키퍼가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래서 비교적 지금 페네르바체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다,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1차전은 페네르바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었고,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페네르바체가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면서 이제 홈에서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점유율, 슈팅 개수 모두 페네르바체가 많이 앞서면서 무난히 승리를 좀 거뒀던 1차전이었고,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2점 열세인 슈투른그라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슈투른그라츠가 2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탈락이 좀 확정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슈투른그라츠가 리스크가 좀 크더라고 해도 이제 보다 더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더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일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는 뭐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슈투른그라츠의 그런 빌드업을 잘 차단하면서 이제 안정된 승리를 좀 거뒀지만, 이제 슈투른그라츠가 홈에서는 좀 대체로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만큼 지금 득점력이 많이 좀 물이 오른 상태고, 그리고 이제 원정보다는 좀 홈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훨씬 더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난 1차전처럼 페네르바체가 슈투른그라츠의 좀 빌드업을 잘 차단하면서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기는 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홈에서 지금 슈투른가르츠의 공격이 좀 좋은 것과 좀 더불어 이제 페네르바체의 좀 원정 수비가 이제 대체로 좀 불안정하고, 그리고 특히 좀 압박 유지가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뒷공간을 좀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거나, 방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소모가 좀 심해, 이제 에너지 레벨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1차전과는 사뭇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, 뭐 어쩌면은 이제 슈투른그라츠가 이제 1차전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도 이제 여겨집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렸을 때 이번 경기는 지난 1차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슈투른그라츠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페네르바체는 주축 선수의 좀 결장이 지금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, 그런 뭐 전력 누수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른그라츠 이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분석해 봤을 때는 슈투른그라츠 이프렌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스파르타 프라. 자, 리옹은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추가로 이제 최근에 좀 팀 내 주축 위공이 이제 하라슬린이 좀 팀을 좀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, 이런 좀 하라슬린의 그런 좀 부재는 이제 스파르타 프라한테 있어서는 이제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, 특히 좀 이제 핵심 측면 자원이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전력 또한 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1차전에서는 이제 스파르타 프라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었고,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스파르타 프라가 2대1 역전승을 좀 거뒀습니다. 네. 그래도 이제 뭐 경기 자체는 뭐 리옹이 많이 좀 주도했던 경기긴 하지만, 이제 후반전에 이제 리옹이 이제 PK를 좀 실축한 이후 이제 곧바로 이제 스파르타 프라의 좀 역전골이 좀 나왔다 보니까, 이제 리옹 입장에서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PK 실축이 굉장히 좀 뼈아픈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PK 실축이 이제 사실상 뭐 흐름이 좀 넘어가는 좀 계기였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, 확실히 좀 PK 실축이 이제 리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좀 타격이 좀 큰 그런 좀 모멘텀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. 네. 자, 그래도 이제 리옹이 비록 뭐 1차전에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더 앞서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, 그리고 이제 이번 2차전은 원정이 아닌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1차전보다도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지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스파르타 프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편차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, 현재도 이제 프리시즌 포함 원정 4연패 중으로 이제 원정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런 저는 리옹이 좀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쥐면서 이제 이번에 좀 새로 영입한 이제 오프펜다를 좀 필두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홈에서는 보다 더 좀 능동적인 좀 공격을 좀 구사해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의 그런 좀 헐거운 좀 원정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뭐 원정 스파르타 프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조직력이 좀 좋지가 못하고, 그리고 이제 상대팀한테 좀 위협적인 좀 특정 기회를 좀 많이 좀 허용하면서 이제 페널티 박스 좀 진입도 이제 보다도 좀 쉽게 이제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,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난 1차전부터 이제 수비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, 그런 약간 좀 스파르타 프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렸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리옹 사이드를 좀 보고,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할 팀도 리옹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옹 승쪽 보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리옹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챔스 분석 전부 다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
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